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는 이제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그 02번에 경영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계산서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말이 포인트예요. 성과를 낸다는 거죠. 자, 성과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용어가 사용돼요. 비용,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요. 투자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투자에 대한 결과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투자. 투자한다는 것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다 하는 거죠. 이 투자 개념이 뭐냐?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결과가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수익이라고 해요. 자, 두 가지 용어 있어요. 비용과 수익. 예. 그래서 투자가 먼저라 했죠? 자, 그럼 아까 뭐냐? 내가 자산, 부채, 자본의 위치를 정할 때 먼저가 되는 것이 어느 쪽이라 했어요? 차변. 그렇죠. 차변이에요. 그럼 비용이 있음으로 해서 투자가 있음으로써 수익이 오죠. 그럼 비용의 위치는 차변. 그럼 수익은 대변. 위치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떤 추상적인 용어예요. 추상적인 용어. 그러면 이 비용과 수익은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거를 얼마나 비용을 할까? 얼마가 비용일까? 얼마가 수익일까? 하는데 이 비용이 따를 때는 항상 재무 상태가 움직여요. 그럼 아까 재무 상태가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죠. 부채도 증가하고 감소하죠. 근데 이 비용을 나타낼 때는 자산과 부채로 나타나요. 다시 비용이 나타날 때는 뭐란다? 자산과 부채가 나타나요. 근데 자본은 안 나타나요. 자본은 소유자가 가지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 것을 돈을 이익이라 볼 수 없죠. 자기 돈을.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움직이는데, 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살 때 돈이 나가죠. 나갑니다. 근데 나가고 있고 뭔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가스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투자라는 거죠.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반드시 자산의 감소로서 측정된다 하는 거죠. 자산의 감소분으로서 측정된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전기를 사용했어요. 그럼 전기를 사용한 것은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했죠. 자, 그럼 전기요금을 얼마 사용했느냐? 20만 원 사용했어요. 그럼 20만 원 소형을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주면 뭡니까? 돈을 주면 내가 자산이 감소하겠죠. 줘야 되는데 줘야 될 시기를 넘겼어요. 그럼 앞으로 줘야 되죠. 그러면 지불해버리면 자산이 감소되는데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빚이 남죠. 돈을 빌려온 거면 빚이 아니고 줄 돈을 안 준 것도 빚이라는 거죠. 부채라. 그러면 이거는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비용은 위치가 어디라 했어요? 차변이라 했죠. 그러면 자산 감소는 어디입니까? 대변.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가 거래가 되는 건데 비용이 차변이라 했죠. 그럼 아까 자산은 원천은 차변이라 했죠. 감소됐으니까 당연히 대변이죠. 차변, 대변. 되나요? 차변, 대변 되죠. 자, 비용이 어디 쪽이라? 차변. 그럼 부채 증가는? 부채가 아니고 부채 증가라고 했죠. 대변. 그러니까 방금 비용이 차변이죠. 그럼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산 감소가 나타나고 부채 증가 나타나죠. 그럼 당연히 이거 대변이잖아요. 이미 대변이겠죠. 차변, 대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럼 부채 봅시다. 수익 봅시다. 수익은 이제 뭡니까? 비용을 썼으니까 들어왔죠. 바깥에 들어온 거죠. 내 안쪽에서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항상 차변 쪽은 안쪽이야. 차변 쪽은 안쪽, 내 안이라고요. 그럼 기업 안쪽인데 기업 안쪽에서 돈을 썼으니까 바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어디? 대변이죠. 수익은 대변. 자, 그러면 그 수익을 측정은 뭐로 나타내느냐? 반대.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 내가 소유물이 생기죠?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럼 자산 증가는 어디? 차변. 이거는 대변. 대변, 차변. 자, 그러면 또 반대죠. 부채가 감소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이 비용이 따르면 이것이 따르고 수익이 따르면 이것이 따른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과 수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회계상에는 언제부터? 기초부터 기말까지. 일정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재무 상태는 뭡니까? 중간에 증가 감소가 있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점을 가리켜야 되고 비용과 수익은 일정 기간을 가리킨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도 뭐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기본이 플러스만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 전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전기를 50만 원 썼어요. 원래 50만 원이죠. 50만 원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비용으로 측정한 것이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를 나타난다 했죠. 결산 때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 내가 실제로 자산이 감소한 거는 비용이 발생해 50만 원이다. 됐나요? 그럼 자산 감소가 50만 원 있었겠죠. 네. 그럼 다시 측정해 보니까 40만 원만 썼어. 40만 원 썼어. 뭐 잘못 처리돼 있죠. 잘못 처리돼 있으니까 그거를 뭡니까? 다시 조정해 줘야 되겠죠. 언제? 결산 때. 그럼 결산 때 많이 계산된 걸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대부분 언제 마이너스를 시킨다? 결산 때. 결산 때 조정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산의 증가 감소는 뭡니까? 기초부터 기말까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증가 변화가 있는데 비용은 기초부터 기말까지는 대부분 다 뭐만 했다고? 플러스만 돼. 이 플러스를 우리는 발생한다라고. 아까 추상적이라 했죠. 비용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물건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비용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말에 뭐 됩니까? 소멸되죠. 그러면 또 반대로 플러스했던 거를 뭡니까? 차감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방금 내가 50만 원이 비용이 적정히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연말 계산해 보니까 아니다. 적게 잡혔네. 계산을 잘못 적게 잡혔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적게 잡혔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추가적으로 뭡니까? 플러스 더 시키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시키는 것은 대부분 언제 한다? 결산 때. 그럼 비용은 대부분 기초부터 기말까지 뭐만 발생한다? 발생만. 근데 자산과 부채 자본은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부터 계속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 증가 감소가 끊임없이 되고 그럼 자산도 장부 정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은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용은 발생한다 있죠. 이게 플러스 개념이야. 위치가 어디라고요? 차변. 그럼 연말 결산 때 추가적으로 더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어디? 차변. 오케이. 이게 차변이니까 똑같은 플러스 적으라고 차변을 적으면 되죠. 됐나요? 자, 플러스 돼 있는데 차감해야 돼. 그럼 차감 값은 어디에? 대변. 그래서 항상 기존에 이 위치가 어디 있을까만 잘 기억하면 조정 방법도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5가지만 알면 돼요. 5가지만. 자, 그럼 수익은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변. 그럼 대변에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럼 잘못 계산해서 차감할 수 있죠? 차감할 때는 어디? 차변. 추가적으로 다시 플러스 할 때는 어디? 대변. 그 결산 때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야.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잡아줄 때 용어가 있어요. 용어.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산에 매년 시험은 옵니다. 결산은 안 올 데가 없어요. 우리 기초과정 결산 문제는 두 문제 이상이 무조건 옵니다. 그 두 문제 조정 과정에서 이거 조정하는 방법,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4가지 용어. 조정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럼 4가지 용어만 익히면 되죠. 4가지 용어인데, 자, 이거 뭐죠? 자, 비용은 대부분 지급하는 거예요. 비용은 뭐? 지급하는 거야. 지급하는데, 뭐냐? 원래 그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더 잡아줘야 될 거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됐나요? 요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하면 이거를 미지급 비용 이렇게 씁니다. 추가적으로 잡아줄 때는. 그럼 차감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승급 비용 이렇게 해요. 무슨 비용?
그러니까 이번 해에 이번에 계산될 비용이 아니라 다음에 가서 비용 처리가 돼야 돼. 그럼 미리 앞당겨서 비용을 지급했어. 그럼 올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죠. 자, 내가 건물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빌릴 수 뭐예요? 집세를 줘야 되잖아요. 집세를 이번 가정보다 더 많이 지급했어. 그럼 이 비용이 좀 많이 잡혔으니까 일부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미리 줬다는 거죠. 성급 비용 해가지고 빼준다는 거죠. 그럼 성급 비용 개념은 뭘까요? 자산 개념이라고요. 조정할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법칙 떠봅시다. 비용이 이 스타트를 보세요. 비용이 발생할 때 뭐가 자산이 감소된다 했죠. 됐나요? 그럼 비용을 소멸시키죠. 그럼 반대. 비용을 소멸시키니까 반대쪽이 뭐냐? 자산이 반대로 증가돼야 돼요. 다시 이 법칙성 보세요. 비용이 발생할 때 뭐가 된다고요? 자산이 감소하죠. 그럼 비용을 소멸시키니까 이 반대 개념이 된다고요. 자산이 증가 개념이 온다고요. 이해했나요? 다시 봅시다. 비용이 발생할 때 뭐가 된다고요? 자산이 감소해요. 근데 비용을 소멸시키면 자산이 증가 개념이 돼요. 그 증가 용어를 뭘 쓰느냐를 여러분이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그거를 성급 비용이라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방금 비용이 발생했죠. 잡혀있어. 적게 잡혔어. 그럼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잡아주죠. 그럼 비용을 추가적으로 하니까 어디 변이야? 차변이야. 그럼 차변에 따르니까 다시 자산이 감소돼야 되는데 취급하지 못한 거야. 그럼 이걸 뭐냐? 부채가 증가된다 하는 거예요. 부채 증가가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소멸될 때는 뭐다? 성급 비용으로 자산을 증가시켜주고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소멸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잡아줄 때는 비용을 더 발전시키죠. 그럼 비용을 발전시키면 자산이 감소해야 되죠. 그럼 자산 감소를 못한 거야. 지급할 걸 지급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란 부채가 잡힌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거 봐줘. 수익이 발생하죠? 어디 쪽이야? 대변. 그럼 그때 뭐가 따른다고요? 자산이 증가한다 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수익을 소멸시켜야 돼. 그럼 수익을 소멸시키면 자산이 감소돼야 되겠죠. 자산이 감소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뭐가 될까요?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요구해서 방금 미 들어갔죠. 미. 자, 미지급 비용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성급 비용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자산이고요. 이거는 부채란 용어예요. 네, 부채란 용어인데 자, 미수 수익이 있어요. 이거는 받을 것을 아직 받지 못했겠죠. 그럼 이건 자산이에요. 그러면 미리 받았다 선수 쳤다. 선수 수익이에요. 그럼 뭐냐? 부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익이 뭡니까? 적게 계산됐을 때는 미자. 항상 미미 들어간 거는 적게 계산됐을 때 조정. 되나요? 그 다음에 선 들어갔죠? 많이 잡혔을 때, 차감할 때 사용하는 것. 적게 잡힐 때는 플러스 시킬 때는, 이것이 플러스 될 때는 뭐다? 미자가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자, 아까 많이 지급할 때는 차감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럼 차감할 때는 뭐가 쓴다? 요거는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됐나요? 그럼 미지급 미수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많이 잡힐 때는 뭐다? 선급 비용. 됐나요? 추가적으로 할 때 선수 수익. 이 네 가지만 요거만 익히면 돼요. 됐나요? 자, 분명히 하나 스타트점, 차변, 그리고 이걸 뭐다? 대변. 그럼 이 대변이 조정할 때 어떤 용어 쓴 것만 잘 알면 돼요. 그 결산 부분에. 그리고 이 네 가지 용어. 좀 어렵죠? 네. 이 용어는 충분히 익혔을 줄 압니다. 안 된 사람은 이걸 꼭 익혀야 돼, 용어. 네. 그 위치만 지금 하고, 장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장부를 생각하지 마요. 위치만 지금 가려내세요. 위치만. 자, 그래서 이 비용과 수익은 뭐한다? 용어가 증가한다, 감소하는 용어를 안 쓰고 뭐한다? 발생한다, 소멸한다. 발생한다, 소멸한다. 자, 그러면 이 비용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기초부터 기말까지 가는데 기초 시점에서 기말까지 계속 뭐냐 비용이 뭐 할게요? 플러스만 있었어요. 그럼 어디 쪽이 기록했다? 어느 쪽이 기록되어 있다? 차변 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결산이 되었어요. 결산. 그럼 결산이 되었을 때 여기서 플러스 되겠죠? 조정되겠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가인 비용이 있겠죠? 그럼 결과인 비용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남아야 되겠죠? 그럼 이 역시 어디 쪽? 차변 쪽. 자,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더 반대급 부위가 뭡니까? 반대급 부 수익이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수익을 위해서 쓴 돈이고 수익은 비용에 따른 반대급 부야. 비용에 따른 반대급 부야. 수익과 비용이 추상적 용어니까 상당히 난해한 용어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 그럼 이것도 뭐냐? 수익이 플러스 되겠죠? 그럼 이건 어디 쪽이야? 대변 쪽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 결산대 됐습니다. 결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잡아줘야 할 때 수익이 있고 차감해야 될 수익도 있겠죠? 그럼 그 결과인 수익이 오겠죠? 그럼 이 결과인 수익 플러스 개념은 어디 쪽? 대변 쪽. 그러면 이 두 개가 차변과 대변 쪽이 기록되겠죠? 네, 그럼 차변 쪽이 뭐? 비용.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결과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기초부터 기말까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방금 이 가정의 결과값이다 말이고 수익은 반대쪽에 뭐 결과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방금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 쪽이 뭐가 됩니까? 자산. 기초 재무상태든 기말 재무상태든 차변 쪽과 대변 쪽은 자산은 이꼴 뭐다? 부채와 자본이 결합된 상태로 무조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 자본에 대해서 이제 갈려지는데 이 자본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다가설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자본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좀 적게 논다는 거. 다행스럽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은 이 두 개가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럼 뭡니까?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고,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라 했죠, 성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적자냐, 흑자냐, 쓴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으냐, 그럼 상계하죠, 상계. 상계에서 수익이 많이 들었다면 그거는 성과가 흑자죠. 그 흑자 표현을 어떤 기간입니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니까 현재 연도죠. 단기라고 해요. 그럼 이익이 되면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겠죠. 됐나요? 그럼 반대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수익이 많죠. 그럼 모든 결과값은 차변과 대변에 일치하게끔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값이 있고 수익값이 있는데 수익값이 크면은 일치 안 되죠. 일치 안 되니까 그 차이 나는 결과값은 왼쪽에. 항상 결과값은 어디 쪽에? 왼쪽에. 뭐를 적는다? 단기 순이익이라 적어서 맞춰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결과는 비용이 있고 차변 쪽에 무슨 결과? 비용 결과. 그 다음 대변 쪽엔 수익 결과. 그럼 비용이 더 클 수 있죠? 그럼 역시 뭡니까? 일치가 안 되죠. 그럼 적은 쪽 결과가 있죠? 이 적은 쪽에는 비용이 더 많이 썼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 순 손실. 그러면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 손실의 결과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또 보세요. 아까 비용이 따를 때 반대쪽이 뭐가 다른다 했어요? 자산? 비용이 발생할 때는 자산이 감소한다 했죠. 아, 그러면 손익 계산서상에는 단기 순이익이 어디 쪽이에요? 차변 쪽이 기록되죠. 그건 수익이 더 많다 말이야.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지금 옛날에는 왼쪽 오른쪽 했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이 자본에 나타나요. 자본에. 어디 나타난다? 자본. 이 자본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내 돈이 5억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내가 다시 내 돈이 돌아온 돈이 5억 2천이야. 그럼 자본이 증가했죠. 그 내가 썼다 할 때 내 자본은
자본은 5억이 있는데 연말 계산될 때 내 자본이 5억 2천이야. 그럼 2천만 원 늘어났죠. 그 2천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내 스타트할 때 내 자본은 5억이는데 끝나니까 4억 8천이야. 내 자본이 줄어들었죠. 그 줄어드는 것이 뭐다? 당기순 손실이라고요. 됐나요? 그런데 아까 항상 뭡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당기순 손익의 결과와 재무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기순 손익 결과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죠. 왜? 항상 비용이 따를 때는 뭐가 움직인다? 자산, 부채가 움직이죠. 수익이 따를 때도 자산과 부채가 움직이죠. 항상 재무 상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기순 손익 결과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당기순의 결과는 같다, 일치한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그래서 방금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14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보니까 3번이 이익 측정 방법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서먹서먹하네요. 제 얼굴 보세요. 예? 무섭게 안 생겼죠, 그죠? 외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같아요. 왜요? 약간 느낌. 아, 느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눈알 색깔이 다르니까. 이 눈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색깔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피부도 하얗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익 측정 방법은 방금 두 가지였어요. 수익과 비용을 결과를 가지고 성격을 내는 거 있고, 방금 재무 상태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가지고 당기순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법 이렇게 했어요. 무슨 법? 손익. 손익은 혼합어예요. 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손익이라고 해요. 이익과 손실을. 그럼 손익법 하면은 뭐와 무엇을 비교하느냐? 비용과 수익을 비교한다. 됐나요? 수익이 크면 그 차이는 뭐다? 당기 순이익이고 비용이 크면 당기 순손실이야. 그게 손익법이다만 알면 돼요. 지금 현재는. 자, 그러면 재산법 있어요. 재산법은 자본유지법이라 해가지고 재산법은 뭐와 무엇을 비교하느냐? 자산과 자산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부채와 부채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는 자본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 시점. 기초자본과 무슨 자본을 비교하느냐? 기말 자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자본이 크면은 뭐다? 그 차이 나는 값이 당기 순이익이고 기초자본이 크면은 당기 순손실이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이것보다는 요 손익법과 재산법에서는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실수하느냐? 요것에 실수합니다. 이 기말 자본과 비교하는 기초 자본을 요것이 문제로 소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잘 찍어냅니다, 내가. 우리 시험 딱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기초 자본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자본과 성과 측정하는 기초 자본, 기말 자본과 비교하는 기초 자본은 뭐냐? 이럴 기초 시점의 자본이 있어요. 기초 시점의 자본이 있어요. 됐나요? 근데 요거 기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자본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어요. 증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뭐냐? 기말 계산 때도 이거를 분명히 기초 자본이라고 말하는데, 예? 요거를 뭐냐면은 조정된 기초 자본이란 거예요. 이 조정된 기초 자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요거 기말 자본은 그 기말 자본일 뿐이에요. 그로 이것에다가 플러스 된 거, 요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인 이것을 가져왔고, 되나요?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뭐가 더해져서 당기 순이익이 더해져서 뭐가 된다? 기말 자본이 되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와 이 차이에 비난다면 뭐가 크다 말이죠? 기말 자본이 크니까
자, 우리가 수학식이죠. 기초 자본하고 단기 수익 더했죠. 이 꼴이 기말 자본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을 질문을 떠냈다면 지금 이 두 개의 합이 이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죠. 그 말은 기말 자본이 크다는 뜻이죠. 이 논리. 됐나요? 두 개가 더해서 한 개의 결과를 얻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돼요. 기초 자본에서 마이너스 된 것은 단기 손실의 결과가 되어서 기말 자본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개 값의 차이는 뭐가 크다? 기초 자본이 크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논리는 이거와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거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자, 이 가정에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8페이지 가면은 그게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뭐 6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쉬운 거고 그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총포괄 이익이 있죠. 이익을 묻는데 이것만 나중에 보면 되고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19페이지 가면 약간 수준이 높아지죠. 8번 문제 있고 9번 문제 있죠. 눈조장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났던 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 하는 것만. 오늘 안 푼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갑니다. 거래의 식별과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존에 피었다, 오늘 처음 듣는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핵심된 것만 딱 잡으세요, 지금. 이 동영상 보면서 이것만 딱 잡으세요. 네? 자, 나는 문제를 많이 더 풀어보고 싶어. 막 짜증이 나, 더 풀고 싶어.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다음 카페에 보면, 나중에, 지금 이제 중단했는데 올려놓겠어요. 다음 카페에 보면은, 내 이름 그대로 쓰면, 정인철 회계 원리 돼 있어요. 카페 이름이, 정인철 회계 원리 하면은, 나중에 그 카페 명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막 사람들 와가지고 들어갔다 했는데 현재는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올려놓을게요.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면 거래의 식별과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인데 현재 여러분은 거래 자체를 잘 인식했을 거고 이 거래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거래의 판료소에 일어났을 때, 붕괴를 해요, 붕괴. 자, 붕괴를 했을 때는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는 건데요. 이 차변 쪽 금액과 대변 쪽 금액을 항상 일치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거래의 판로서적인 문제는 앞에 조금씩 했을 때 우리는 거래가 될 때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어요. 재무 상태.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자,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왼쪽이라 했죠. 왼쪽. 차변이라고 했어요. 차변. 그 다음에 이 자산은 운영원천이고 이 자산을 조달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자본이 있느냐?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것을 우리가 부채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소유주의 돈이 들어온 것을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이 차변이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은 우리가 위치가 어딜까요? 대변이에요. 대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서로 대조, 비교해 주는 것을 재무상태표인데 재무 상태를 갖고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계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거래가 될 때는 장부상에 기록을 해주는데, 자, 자산이라는 성격은 출발점이 어디 있다? 차변에 시작했어요. 차변. 그러면 기초 시점에는 자산이 차변에 있었다가 이 기초 시점에서
기말 시점에 가는 과정이 있어요. 기초 시점에 기말 과정에 거래가 된다라고 해요. 거래가 일어날 때 자산이 뭐 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자산이 감소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행해져요. 그럼 자산이 증가됐다. 그럼 자산이 차변이니까 증가 쪽도 어디 적는다? 차변에 적는 거라 하고요. 감소하면 이금을 차감해야 되죠. 그럼 반대쪽인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형태가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 부채 있어요. 부채. 그러면 자산을 형성한 것이 부채인데 부채의 기초 시점이 어디가 될까요? 이것을 자산을 조달한 것이니까 기본이 대변 쪽에 있었어요. 그럼 이 부채도 기초에서 기말 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럼 부채가 역시 증가되고 부채가 감소될 거예요. 그럼 부채의 증가는 부채가 대변이니까 증가는 같이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럼 감소는 뭐냐가 반대쪽에 차변에 기록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한 것이 자산의 형성한 것이 조달 원천인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도 기본 원칙에 어느 쪽에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고 이 대변에 있는 것이 기중에 거래를 하면서 증가와 역시 감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는 같은 위치인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원칙에 차변 그 다음 대변에 있다가 거래가 될 때 증가 감소는 같은 쪽에 다른 쪽에 같은 쪽에 다른 쪽에 같은 쪽에 다른 쪽에 기록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에 되면 기초자산에서 기중에서 증가분과 감소분을 빼고 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을 이거를 기말자산이라는데 기말자산은 결과적으로 어디 남을까요? 결과가 역시 차변에 남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변에 출발해서 증가와 감소를 했을 때도 이거를 기말 부채라는데 기말 부채적인 문제든 어디 남게요? 대변에 남겠죠. 자, 이거는 자본, 기초 자본에서 증가 감소를 뺐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실산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말 자본이라 말한다면 기초 자본이라는데 역시 대변이 원칙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자본도 결과는 대변에 남게 돼요. 자, 이것이 있고 또 그래프 판료소에서 우리는 경영성가 해가지고 경영성가. 그래서 경영성가를 알려줘야 된다고. 경영성가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필요해요. 자, 경영성가 비용은 뭐냐? 투자 개념이에요. 투자. 그 투자라는 것은 어디가 위치라 했어요? 안쪽에서 나간다 하는 것을. 그래서 비용은 차변 쪽이 원시점이고요. 투자 안에서 투자를 하니까 바깥에서 투자의 결과인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바깥에 들어오니까 대변 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경영성과는 비용과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개념? 맹목 개념이라고 해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실제 계정이라는데 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비용과 수익은 맹목 계정이에요. 한 기간의 성과 특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어진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영성과인데 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비용은 출발점이 차변 쪽에 출발했었어요. 그럼 비용은 기초부터 기말까지는 대부분 소멸 개념이 없고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쪽에만 대변 쪽에 전부 다 발생만 있는 거예요. 그 기말 시점에 가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조정을 할 때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기말에 조정한 거고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실제 발생보다 지급액을 의미해요. 지급액을.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한 거는 수익이 있는데 수익은 대변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익도 기초부터 기말까지 실제로 받은 금액만 기록되는 플러스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기말 결산 때 가가지고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또 전문적 용어를 배우고 비용은
기초부터 기말 과정에서 플러스만 일반적으로 있고 수익도 플러스만 있다. 그럼 요거는 전부 다 차변 쪽에 다 기록되는 거고 이거는 대변 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가지 요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다 해서 거래의 판로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판로소의 원칙에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와 그 다음에 23페이지까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성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4페이지 가면은 맨 위에 3번이 손익 발생 유무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교환거래, 그 다음에 손익거래, 혼합거래 있는데요. 이 교환거래는 거래 자체에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서 재무 상태만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해요. 재무 상태가 변화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거래상에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있는데 반드시 비용이나 수익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비용과 수익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요. 혼합거래는 우리가 딱 얘가 두 가지 예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두 가지 예인데 매입거래는 절대 혼합거래가 없고요. 판매했을 때 혼합거래가 일반 발생합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이 앞에 기초과정에 충분히 익혀뒀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 가면은 그 분류되어 있는데요. 25페이지 분류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 계산서 있죠. 방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있는데 그게 보면 계정 과목들, 분류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요까지 다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요까지 다 하려면 이 다른 내용을 잘 인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빨리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계정 과목을 그때 익혀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 진도가 나가면서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최대한 익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번에 기타 특수 계정이 되어 있는데 그 1번 실질 계정과 백목 계정이 있죠. 우리 실질 계정은 뭐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실질 계정 또는 실제 계정이랍니다. 재무 상태표 계정이고 그 다음에 맥목 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만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문제풀이 가정한다면 실제 계정은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될, 이용해야 될 물건이니까 한 기간이 끝나면 다음 기로 넘겨주는 이월 가능한 계정이지만 비용과 수익은 한 기간에 얼마냐? 성과 측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로 다음 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한 기간에만 존속한다 해서 맹목 계정이라고 요거는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될 계정에서 실제 계정이고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그게 지금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계정기입법칙은 거래의 판로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에서 28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28페이지에 우리가 전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